자신 있습니까? 탑 10. 한강에서 이런 자신감. 잘할 때는 올레이플 이런 적도. 수능 성적 어땠습니까? 올 1. 진짜 수제다. 진짜 수제야. 오늘 오는 친구는요, 저의 직속 제자이자 직속 후배로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친구인데요. 대학전쟁2 고려대 팀에서 아주 어마무시한 활약을 해서 기대하는 친구들도 또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온다고 하니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라이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우리 너무 반가운데 우리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할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해서 허성범 선배님의 후배이자 지금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는 강라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후배님과 제자님이 나왔어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선배님. 귀한 후배님 네. 잘 나와주셨습니다. 다양한 얘기 한번 해볼 건데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또 이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데 라엘이가 최근에 TV에 나왔었죠? 많은 분들께 눈도장을 쾅 찍었잖아요. 대학전쟁2를 나갔는데 이건 또 어떻게 나가게 됐어요? 시즌 1에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불발이 됐다가 시즌 2 때는 운 좋게 붙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좀 두뇌 쓰고 서바이벌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예전에 범죄적 남자 특집에도 나간 적이 있어. 나간 적 있어요? 네. 야, 이미 매스컴을 좀 탔네. 우리 뮤니고 출신 친구들이 대학전쟁 많이 나갔는데. 저 그 형석이 최근에 나온 거 봤었거든요. 또 형석이가 거기도 또 직속 후배라서 직속. 우리가 좀 공통점이 많은 친구인데 보면서 어떤 생각했어요? 와, 진짜 형석이가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석이보다는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대학전쟁2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럼요. 우리 같은 한광 출신들은 다 말을 잘하니까 나는 오늘 걱정이 없다. 라엘이만 믿고 갈게. 저는 선배님 믿고 가겠습니다. 우리 라엘이가 뮤니고에서는 내 제자였고 뮤니고에 전화 오기 전에 내 직속 후배였잖아. 어떤 고등학교로 나왔죠?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한광 출신을 여기서 처음 보는 것도 좀 놀랍긴 한데 선발 과정이 굉장히 길고 까다롭잖아. 그걸 다 통과한 거지 그럼? 그렇죠.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1, 2, 3차가 있었는데 이제 3차에서 면접을 볼 때 비눗물이 담긴 통을 줘놓고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해봐라. 이렇게 하셨던 게 저는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막 뚜껑 열어서 막 냄새도 맡고 빛에 비춰도 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와, 이건 뭐였을까? 창의성 검사의 일환이지 않았을까. 네. 한광은 그럼 어쩌다 지원하게 된 거야?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계속 잘 나왔어서 이제 자사고나 이런 다른 학교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올림피아드, 수학 대회 이런 걸 나가다 보니까 제가 재능이 그쪽에 조금 더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영재학교로 틀게 되었습니다. 와, 자신 있게 중학교 때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얼마나 잘 나왔길래? 전교 1등도 읽기도 하고 이런 근데 그 정도 해야 한광 가요? 맞죠?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면 한광이라는 학교는 원래 알았나요? 네, 저는 부산 사람이기도 해서 부산에서 제일 좋은 학교다 보니까 잠깐만, 수정 하나 할게요. 부산에서 제일 좋은 학교? 전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 이게 제가 또 말을 잘못했네. 졸업한 지 오래돼서 약간 해이해졌네. 그럼요, 이게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니까 한국과학영재학교. 우리가 또 영어로 하면 코리아 사이언스 아카데미인데 그쵸. 이런 이름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분위기는 좀 어땠어? 진짜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그런 자유로운 학교 그 자체였는데 친구들끼리 경쟁도 되게 없고 경쟁 진짜 없었다고? 저희 서로 진짜 다 친하고 저희 학번이 되게 좀 특이한 학년이었어서 되게 학교 자체에서도 진짜 이거 방치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진짜 자율적이고 약간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정신줄 놓으면 쭉 그냥 난리 그대로 3년이 흘러가죠. 그럼 학교 다닐 때 라엘이는 좀 어떤 스타일이었어? 활동적인 스타일이었는데 학생회 부장이나 뭐 선거관리위원장, 뭐 축제준비위원회, 동아리 이런 것들을 되게 활발하게 많이 참여를 했었고 또 연구나 대회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우와, 거의 다 했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연구는 어떤 연구했었어? 착화물 반응 연구도 했었고 뭐 근육세포 분화시키는 연구들도 했었고 비트코인이랑 다양한 뭐 분야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들까지도 되게 다양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생물, 화학, 수학 이렇게 다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관심사가 되게 다양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시도해보려고. 근데 이거 좋은 것 같아. 학교 다닐 때 좀 다양하게 해봐야 내가 진짜 적성을 찾을 수 있거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라엘이의 성적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자신 있습니까? 조금 자신 있습니다. 와, 한광에서 이런 자신감. 선배로서 이렇게 두 눈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한광 다닐 때 그럼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나요? 워낙 잘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탑 10 요 정도 그런 생각이. 탑10이요? 아니, 이 전국에서 잘하는 애들 다 모아놓은 고등학교에서 10위권 안에 들었다고요? 이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속 10위권 안에 쭉쭉쭉 들었던 거야? 계속은 아니고 조금 이렇게 위아래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잘할 때는 뭐 올해이플 이런 적도 있었고. 그러면 성적을 한 학기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4.1로 그때 한 10등 안에서 들었었던 것 같고 4.05, 4.04 이때는 살짝 이렇게 주춤했었고 4.16 그리고 3학년 1학기에는 드디어 점검 웨이플 만점이 4.3인데 4.3을 받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학기 때도 열심히 해서 4.19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니 잠깐 주춤해서 4.04, 4.0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4.3? 다 A뿔, A 제로가 없었다는 거야. 그럼 이게 전교 몇 등 정도 하나? 7, 8등? 이 정도 였던 것 같아요. 진짜 수제다, 진짜 수제야. 이런 애들 신기한 게 학생회도 하고 선관위원장도 하고 동아리 서장도 하고 시간 뺏길 거 다 뺏기는데 보면 또 성적은 높아. 밤을 열심히 샜죠 또. 그래, 또 그때는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대학교를 갔을 텐데 네. 몇 학번이지? 파릇파릇한 파릇파릇한. 2, 3학번입니다. 숫자가 몇 개가 비는데? 재수를 했습니다. 이 성적으로 재수를 했다는 것은 MIT나 하버드를 노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뭐 한번 노려는 봤죠. 노려는 제대로 네네. 한번 째려는 봤다. 네네. 학교 다닐 때 수시로 어느 학교 지원했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통계학과랑 카이스트 이렇게 두 장을 썼습니다. 수시 6장을 딱 한 군데 쓴 거죠? 네, 서울대 그렇다고 통계학과. 할 수 있죠.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그때는 조금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적이면 자신감이 없을 수가 없는 성적이에요. 그때는 좀 이렇게 또 어깨에 네. 결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과는 네. 탈락을 했습니다. 대체 왜? 2차까지는 갔는데 네, 면접을 갔잖아. 수학을 문제를 푸는 면접이었는데 아침부터 막 배 아프고 이래가지고 또 긴장해서 그냥 뭔가 잘 못한 것 같아요. 아 면접을. 그럼 카이스트는요? 카이스트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입학을 카이스트로 했나요? 저는 근데 카이스트를 등록을 하지 않고 재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카이스트가 좀 서운해하지 않았을까? 그때 또 워낙에 이제 주변에서 뭐 카이스트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재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수능을 봐서라도 카이스트는 다시 갈 수 있을 만큼 수능을 봐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 이런 자신감 네. 또 멋있는 것 같고요. 그럼 정시 준비를 한 거지?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모의고사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잖아, 고등학교. 네. 준비할 때 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사실상 수능은 노베이스로 시작을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1년 만에 좀 성적이 좀 잘 나왔나 보네? 성장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대학교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공부를 못할 리가 없잖아요. 재수를 시작할 때 마음가짐이 좀 달랐을 것 같아. 도끼를 품고 열심히 해서 진짜 원하는 대학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재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노베이스로 시작했으면 몇 월에 시작했어? 1월 초에 라식 딱 하고 나서 회복된 시점부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라식 중요하지? 네네. 안경 끼면 또 걸리는 아, 거니까. 어떻게 재수학원에 들어갔나? 그 전에는 이제 혼자서 인강으로 좀 다지다가 한 2, 3월 그쯤에 재수학원 들어가서 했습니다. 선택 과목은 어떤 걸로 했어? 선택 과목은 언매, 미적, 지구과학원, 화학2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지원 화투? 네. 약간 특이한데? 요렇게 고른 이유가 있나? 일단은 저는 타임어택이 없는 과목이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구과학원을 고정을 했고 또 원래는 제가 물원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한 3월 정도 했었는데 이제 물원이 저랑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서울대도 지원을 하려면 두 과목을 해야 되고 나는 좀 계산 이런 부분에 자신 있다 해서 화학2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육모 성적 어땠습니까? 11122 이렇게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수능 시작한 지 반년 만에 바로 성적이 이렇게 좀 잘 나왔네. 좀 한강에서 하던 공부랑은 좀 달랐을 텐데 적응을 좀 빨리 했네. 네, 이게 3월 달에는 조금 적응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과형에서는 서술하고 이해하고 이런 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수능에서는 이제 풀어서 답을 내는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공부를 하면서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안 해서 안 한 거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구모는요? 조금 더 올라서 11112 이렇게. 화투가 2? 네, 화투는 조금 의외인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 그럼 어쨌든 상승곡선 쭉 그리면서 올라간 건데 수능 자신감이 좀 있었겠네 그러면? 한 10월 달까지는 되게 모의고사 성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게 자신감 있게 쭉 가다가 이제 11월에 조금 이게 뭔가 공부가 살짝 주춤하는 느낌이 들면서 조금 긴장된 채로 쳤던 것 같기는 해요. 수능을 봤을 텐데 수능 성적 어땠습니까? 총 7개 틀렸는데 네. 국어에서 하나, 수학 2개, 그리고 과탐에서 2개씩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럼 등급이 올 1을 받았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때도 수시를 쓰긴 썼어? 네, 수시를 재수 때도 썼습니다. 어디 썼어? 자신 있게 하나 두 개만 써서 떨어지는 그런 건 하지 말자 해서 6장을 다 썼는데요. 그때는 고려대 의대 2장이랑 서울대 치대, 연세대 의대, 그리고 인하대 경희대 의대. 다 일단 메디컬로 6개를 깔았네? 현역대 통계학과를 지원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꾼 이유가 좀 있었어? 사실 원래 고등학교 때도 관심사가 되게 다양했어서 2학년 후반에 약간 좀 급하게 통계나 응용수학 이쪽으로 틀었었는데 그 전에는 뇌과학이나 생명 쪽으로 관심이 있었어서 이제 한과역 내에서는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거의 이제 해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좀 재수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서 이런 쪽으로 진로를 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 얘기를 또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려대 의대만 모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떨어졌어요. 왜? 이게 아무래도 생기부를 보는 전형이다 보니까 좀 영재교나 과학고 이런 생기부의 좀 형식이나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의대와 맞지 않아서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되기도 네, 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아까 재수 시작하면서 인강을 좀 들으면서 기반을 다졌다고 했는데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강은 언제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저는 1월에 재수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인강을 좀 들었습니다. 아 1월부터 빠르게 어떤 인강 들었어? 저는 메가패스를 구매해서 메가스터디의 인강을 들었습니다. 노베이스로 수능을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좀 들어보기 좋다는 장점도 네, 좀 맞아요. 있었을 것 같고 어떤 과목 어떤 선생님 들었는지 기억 다 나죠? 국어는 강민철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수학은 현우진 선생님 그리고 지구과학 원으로 메가의 오지훈 선생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민철 선생님 강의는 뭐가 좋았어요? 저는 강민철 선생님의 세기분이라는 강의랑 기출 강좌 그리고 EBS 강의 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 어떤 면에서요? 저는 국어를 아무래도 노베이스부터 처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읽고 풀려고 하니까 시간 관리가 너무 안 돼서 뭔가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좀 몰랐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기출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국어 같은 건 진짜 우리한테는 낯서니까 네, 완전 노베이스였죠. 그런 스킬풀한 것들을 좀 습득을 많이 할 수 있었다. 수학은? 현진 선생님의 뉴런을 통해서 뭔가 제가 수학을 개념은 알지만 이게 수능에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은 네, 너무 한과형에서 했던 거랑 그냥 아예 모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뉴런을 통해서 좀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모두가 푸는 그 문제집 드릴을 열심히 풀면서 좀 모르는 부분이나 그런 게 나올 때 강의를 찾아보고 이렇게 열심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은 어땠어? 지구과학은 제가 1월 달부터 인강을 들었었는데요. 개념을 조금은 알기는 해도 이게 수능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또 과탐은 이게 연결고리가 되게 큰 문제라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개념 강의지만 기출 문제도 조금씩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학습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재 학교를 다니다가 수능 공부하는 건 특수한 경우인데 본인만의 공부법 같은 것도 좀 있었나 그럼? 아무래도 이게 수능이 좀 노베이스에서 시작을 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다루는 유형의 시험이었다 보니까 수능에 나오는 기출 문제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국어라면 지문을 읽을 때부터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과탐에서도 뭐 보기에서 어떤 것에서 꼬아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약간 되게 핵심적으로 평가원이 건드리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뭔지를 찾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를 좀 본질적으로 캐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그 문제 유형 적응하는데 그리고 그걸 좀 재빠르게 눈치 있게 파악하는 데 시간을 좀 썼다는 거죠? 그럼 1년 동안 암기량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좀 어렵진 않았나? 저는 제가 암기할 때 또 만들어서 쓰는 중학교 때부터 쓴 공부법이 있거든요. 뭐죠? 와 이거 궁금하다. 필기를 해서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 편이고 그 제가 만든 노트를 이제 복사를 해요. 복사한 내용에서 제가 중요한 외워야 되는 부분을 다 지워요. 지우면서 읽으니까 공부가 되겠죠? 그리고 지운 거를 쓰면서 공부가 또 되겠죠. 와 그리고 이게 또 빈칸을 한번 뚫어 놓으면 그걸 또 복사하고 또 복사해서 계속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는구나. 제가 뭐가 중요한지를 직접 뚫어보는 그것도 또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출제 의도까지 파악이 되면서 오 이것도 재밌는 공부법이네. 네. 오늘 라엘이가 온다고 해서 후배들한테도 질문을 또 많이 받아놨는데 어떻게 대답할 준비 됐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라엘이 같은 공부 일장도 공부하다가 집중이 흐트러진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어떻게 좀 마음을 다시 다잡는지. 집중이 흐트러지면 공부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쉽니다. 그냥 아예 뭐 한 10분, 15분 뭐 아니면 낮잠이라도 이제 이렇게 아예 쉬면은 또 제가 쉬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살짝 죄책감이 들거든요. 이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집중력을 기반으로 공부하는 스타일이라서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힘든 순간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버틸 수 있는 좀 본인만의 힘이 있었다면? 재수생들은 공감을 할 텐데 많은 거를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내 목표를 꼭 이루어야겠다 이런 목표의식을 계속해서 다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힘들 때가 있어요. 이제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는 그냥 진짜
한 번씩 친구들도 만나고 너무 이렇게 공부에 막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편하게 한 번씩 생각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풀 때 확 풀어버리는 거. 풀 때는 확 풀고 공부할 때 확 하고. 아 그러면 좀 궁금한 거 수포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포기만 안 하면 수학은 열린 문 이런 느낌이라 생각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네.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노력하면. 있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출석본의 필수 코스인데 저기 이제 오, 명예 네. 전당에 라엘이 또 입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명예 졸업장, 성명 강라엘. 이 사람은 본교에 입학하여 수학한 자로서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명예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5월 23일 뮤니고등학교장 김민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뮤니고 수학 담당 성범쌤입니다. 오늘 학생을 마지막으로 우리 뮤니고의 자랑스러운 졸업생 친구들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정말 훌륭한 학생들을 만나면서 저도 많이 성장하고 행복했던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곧 여름도 시작되고 여름방학도 고시고 하니까 여름방학을 저도 좀 즐기러 다녀올까 하고 분필을 잠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든 여러분이 저를 다시 찾는다면 그리고 훌륭한 졸업생들이 다시 뮤니고로 돌아와 준다면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뮤니고 수학 담당 성범쌤이었고요. 출석번호 XXX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 몇 등으로 떨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비밀이라서 무슨 비밀이야. 다 지금 다 나와 있는데. 또 제가 1등을 했죠 또. 떨어지는 걸로 1등을 했나요 혹시? 넘어갈까요? 또 애매하게 중간 할 바에 먼저 집에 가는 것도 좋았어. 집에 빨리 갔습니다. 그래요.